자,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수백 건의 표시광고 위반이 통지서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준입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계가 과태료 폭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의 과태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입니다.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을 깜빡하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표시광고의 명시사항에 대해서 잘못 명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광고를 삭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들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나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광고를 삭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깜빡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명시 내용에 대한 위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명시 위반 중에서도요, 다가구 주택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오피스텔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수천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련된 위반 건으로 과태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를 좀 모면해 보고자 하시는 적극적인 활동도 보여집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과태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 중에서도요, 다가구 주택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 오피스텔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련된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고 실수하지 않는 중개, 꼼꼼하게 전문가다운 중개 하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 공인중개사 대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첫 번째는 다가구 주택의 표시광고 중에 다가구 주택인데 집원을 포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피스텔 표시광고 안에서 층수를 포함해야 하느냐, 저중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이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 플랫폼에 광고를 하다 보면 관련된 부분이 플랫폼에 있는 대로 내용을 입력했는데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시광고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소재지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죠. 가목에는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에 집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가목의 단독주택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인데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 배울 때 단독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다 라고 배웠죠. 그런데 표시광고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 건축물에 집원과 플러스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 중, 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지번도 나와야 되고 동, 층수도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외의 주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외의 주택. 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관련된 내용 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다목에 보면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읍면,동, 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읍면, 동, 리까지 표시하고 더하기 층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1호는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거고요. 2호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읍면동리 플러스 층수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근거 자료들은요, 제가 미리 그 네오비 카페에다가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요런 자료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먼저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네오비 카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늘 언제나 카페에다가 제가 잘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이 카페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자, 네오비 카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관련된 URL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URL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이 게시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부동산 중개 프로세스라는 게시판이거든요. 이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찾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다 올려놨냐? 카페에 들어가서 아무 게시판이나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공지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지사항 중에서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2023년 12월 8일. 네, 오늘 녹화일입니다. 자, 이 날짜로 업데이트해 놓은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 중개할 때 꼭 필요한 자료 및 서식 모음이라고 있어요. 사실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또 있습니다. 카페 안에 10개의 자료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2개로 쪼개서 올려놨는데요. 자, 이와 같이 부동산 중개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놨어요. 이게 1번이고요. 자, 다음에 2번 자료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업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서식으로 모아놨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다루는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개의 파일에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논점입니다. 논쟁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표시 광고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감옥의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감옥의 단독주택이란 순수하게 단독주택만을 의미하죠. 따라서 감옥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번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읍면동리까지만 등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번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감옥의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뭔데요? 다가구 주택은 다목의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옥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서 집원이 나와야 되고요. 동과 층수가 나와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층수는 저중고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 반드시 집원이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과태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폭탄에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이잖아요 라고 먼저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별표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다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옥의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은 반드시 집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원도 있어야 되고 동이나 층수 또는 집원도 있어야 되고 저중고로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물이 다 노출이 되는데 이거 노출되게끔 이렇게 광고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원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규정의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합리하죠.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거나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태료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각각 개개인이 각자 도생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중개업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법 규정이 있다면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집원과 동층수 또는 집원과 저중고로 표시광고 되어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사실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광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방송 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러한 식의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오피스텔의 표시 광고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다시 얘기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읍면 동리 플러스 층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오피스텔은 그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별표 1의 제1호 및 제1호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하냐? 업무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표시 광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층수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별표 1의 제1호 및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층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 중, 고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 플랫폼에 매물 광고를 입력하다 보니 오피스텔을 광고할 때 저중고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는 저중고로 입력했을 뿐이다. 그런데 층수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담하라고 통지서를 날려보내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표시광고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요, 중개 플랫폼의 양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로 기입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중개 플랫폼의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관없이 반드시 층수가 표시되어야 하고요. 저, 중, 고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수백 건의 표시광고 위반이 통지서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당장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표시광고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